발표가 금방 나고 이제 성과들이 그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앞으로 그 힘든 시간들이 한참이 진행이 될 텐데 아마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추이가 되니까 지금 시간들을 잘 넘기시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되는 얘기를 필요한 얘기를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원에 이관영 변호사님 계신데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같이 로스쿨 경험했고 또 이제 불합격 경험이 있는 거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영 변호사 모셔가지고 약간의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관영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과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앉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여기 오면서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을 만났어요. 정말 우연히. 근데 제가 올해 확인한 성적 중에서 가장 아까운 점수로 떨어진 학생이에요. 여기서의 아까운 점수는 1점이 안 돼요. 0.38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이제 한참을 넋놓고 그 성적표를 같이 이제 분석하고 올해가 이제 5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5시가 돼서 이제 남은 8개월 동안 서로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저도 벌써 베리타스에서 강사 생활한 지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회 변호사 시험 합격생인데요. 그래서 2018년 4월 20일 합격을 하고 이제 제가 또 바로 강사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달부터 학생을 처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첫 수업에 들어왔던 학생이 정확히 3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법대 공사학번인데 어쨌든 14년의 시간을 거쳐서 저도 변호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한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을 시키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의 3명 다 전원 합격을 했고 그 3명이 또 친구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 학원 지금 예상 등록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시쳇말로 뼈를 갈아서 가르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이 씨가 돼서 정말 뼈가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척추 디스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아마 그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채점이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안지에 첨삭을 할 수는 없었지만 밤을 새서 채점을 해서 빨리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험은. 그래서 제가 아마 로스쿨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신모를 보면 신모 성적을 변시 보기 한 2주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성적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시험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 공부는 공부량이 워낙 많고 또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어제 이제 합격한 학생은 이제 자기는 100년을 공부해도 합격을 못했을 것 같다. 왜냐면 민사법의 경우 공부량을 철저하게 줄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그 친구 말대로 100년을 공부해도 합격을 못할 수가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시험은 합격하고 보면 하는 말이 그래요. 의외로 합격하기가 쉬운 시험이다. 합격을 하고 나오면. 근데 그 합격에 필요한 적정 공부량을 파악하는 데까지, 즉 그 깨달음이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돌이켜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건 단언컨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선택받은 인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낮춰서는 단언컨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공부의 절대량이 부족한 거면 사실 저희 학원에 오면 그건 문제없이 해결이 돼요. 왜냐면 공부의 절대 학습량 면에서는 확인이 되죠. 근데 저도 이제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합격한 학생들이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합격한 학생들보다는 합격을 못한 학생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친구들이 왜 떨어졌으며 어떻게 하면 또 합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정확히 합격률을 말씀하겠지만 제가 들은 말로는 한 70% 그 정도 육박하지 않나, 테니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는 그 70%보다 떨어진 30%가 더 크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공부에 있어서 필요한 공부를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분명 합격한 여러분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관영 변호사의 수업에서 어떤 게 필요했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도움이 됐고 그런 걸 잘 캐치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작년에도 한 0.3점짜리로 떨어졌는데 그분도 오셨는데 이번엔 됐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솔직히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점점 저희 학원에 오는 분들이 이제 로스쿨 입학 연령이 낮아지면서 나이도 좀 더 낮아지고 있고 또 머리도 더 스마트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7.0 과정 시작하게 될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간절함과 절박함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조금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학원에 들어온 거면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커리큘럼과 반대로 혼자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 기록형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제 강의의 특성은 민사 기록형 특강의 특성은 제가 채점을 다 하거든요. 채점을 다 해서 그 당일 강평과 아니면 2일 강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강평 시간에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평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강평을 듣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피드백 가져가면서 공부하시면 또 지금은 힘들지만 또 8개월 뒤 이맘때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밝은 표정으로 또 이제 법조 생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좀 학원 커리큘럼을 믿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조금 미진하지만 합격을 못한 수험생들 대상으로 70%에 육박하는 합격률을 내오고 있다는 프로그램 자체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커리큘럼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분명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쯤은 변호사의 신분을 갖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힘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하면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하는 말 있죠. 공부 안 해도 된다. 너무 행복하다. 그 사실에. 그래서 지금은 좀 무거우시겠지만 잘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상담 마치고 혹시라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급하게 물어보실 게 있다 하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간단한 상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정도 하고 원장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한 지 이제 3일인데 제가 상담을 진행한 학생들이 한 400명 이렇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 시기에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제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욕이 넘친다 이렇게 하면은 또는 즐겁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정신 상태가 옳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위축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많이 자연스럽게 뭐 심리가 형성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학원에 일정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 학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의 평가에 의해 이렇게 성장하는 학원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뭐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이 여기 오듯이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동료들이 또는 선배들이 때로는 기수가 바뀌어서 이제 후배들이 조언을 했을 텐데 아마 워딩이 되게 세게 할 겁니다. 베리타스 무조건 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과정이니까 와서 조금 더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로 이 공간에 와 있고 그 다음 또 영상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사례들을 제가 이제 제시할 텐데요. 이 사례들이 양극단의 사례들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짧은 기간에 아주 이제 고득점을 이례적으로 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실패를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가장 학원에서 이제 경우 수가 많은 경우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약간은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K2 학생입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학원에 와서 학원에서 육모, 팔모, 신모를 통해서 졸업 유예됐던 걸 졸업을 하고 얻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성적이 없어요. 작년은 총점이었고 올해 1016점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K2에는 1000점이 넘은 학생이 9명입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경로예요. 점수가 아주 낮거나 아니면 졸업시험에 실패를 했거나 이런 학생이고 두 번째 역시 K2입니다. 작년에 800점입니다. 근데 원래 917점을 받아 합격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도 되는 부분이 이상하다 또는 소교 목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학생이고 역시 K2입니다. 총점이 높네요. 지금 작년 총점이 886점인데 저 정도면은 작년 기준으로 6.0반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인데 본인은 강의 듣는 게 더 필요하니까 K2에서 강의를 활용하고 또 대면 첨서 기회를 좀 활용하는 걸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K2 과정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점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합격이 관건인 시험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소교 목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K2 학생인데 전형적인 학생입니다. 700점대 학생. 올해 총점이 922점이니까 한 150점 정도 이렇게 상승시켰으니까 역시 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 시험이다. 또는 개인적 수준 자체도 그런 이제 수준에 있었다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반입니다. 6.0반은 예컨대 컷이 올해처럼 896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890점대 학생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시험 결과를 쫓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7.0이 되겠죠. 6.0반에 들어오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인풋으로 치면은 800점 중반, 아웃풋으로 치면은 1000점 초중반입니다. 1000점 후반은 좀 드물어요. 원래 이제 1100점이 3명이 나왔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일반적인 예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겁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은 6.0반입니다. 작년에 830점 기준으로 저희들이 커팅을 해서 받았는데 이런 형태도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830점, 40점, 50점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860, 70, 80 이렇게 올라갈수록 되게 이제 옅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내는 성과입니다. 한 200점 채 못되게 올렸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고 일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6.0입니다. 제시입니다. 824점입니다. 몇 점 부족해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부족하니까 제가 공부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점수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시켰던 학생인데 824점에서 1017점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리 학원의 가장 흔한 형태들이에요. 그 다음에 점수가 조금 높은 유형의 학생입니다. 860점이면은 조금 이렇게 많은 형태를 조금 벗어난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1014점 제시 학생입니다. 그 다음 이 학생도 그냥 흔한 형태입니다. 850점대. 그 다음 1000점 초반 또 내지는 중반. 우리 학원에 가장 많이 밀집도가 높은 점수대입니다. 그 다음 이 학생 아주 특이합니다. 오시 학생이에요. 오시 학생인데 724점입니다. 너무 절박해서 6.0만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지인 압력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지인 압력이어서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허락해서 이제 들어와서 공부한 학생인데 724점에서 1009점입니다. 무려 30점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능력이 무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법학이란 부분이 접근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얼마나 이제 치열하게 전문적으로 잘 견뎠는가 여기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되고 성과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법학을 이제 시험에 맞게 이렇게 학습하기에는 능력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학부 시절에 전공을 많이 이렇게 반대쪽 전공을 많이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과 전공을 많이 했다. 아니면 문학 쪽으로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 법학원은 상극이에요. 이걸 3년 안에 원하는 답안을 써낸다. 또 훈련을 한다. 이 부분이 대학원이란 우리 로스쿨 체제의 특징에 비춰볼 때는 개인에게 상당히 부가적인 노력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은 변실을 거듭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잠재력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훈련을 전제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가 아니라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린 이유는 학원을 홍보하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학원이 이제 이런 공간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러분이 이런 자료를 보시고 용기를 좀 얻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용기가 생기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런 학생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학원에 들어왔을 때 부분입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가장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일주일 안에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대부분입니다. 진작 이렇게 할 것.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대적인 표현을 쓰면은 왜 내가 떨어졌는지 알겠다. 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어려운 수험생활을 견뎌내가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해야 되는 것을 피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한다면은 내내 실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뽑는 시험이니까 잘 방향을 잡으면은 거듭되는 실패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가장 주의할 것이 시행착오입니다. 이 시행착오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또 이제 법학에 갖는 특성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법을 오래 하다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본인의 방식, 본인의 사고, 본인의 생활 이걸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 노력을 더해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대단히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계획에 이 시행착오 리스트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인데 첫 번째 항목입니다. 혼자 고립돼야 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제일 나빠요. 혼자 고립된다. 특히 840점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원의 이제 커트 기준인데 이 점수가 객관적으로 우수하고 높은 점수지만은 반대로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하위 30% 내지는 하위 25%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자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혼자 고립돼서 공부를 하겠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혼자 고립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공부는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즐거워야 돼요. 또 내가 힘든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고립돼서 산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극복하기가 조금 힘든 가장 최악의 경로를 본인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주 객관적입니다. 이게 쉬운 시험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근데 이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또 피해야 되는 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두 번째, 혼자 하는 게 힘이 드니까 NC생 중심으로 스터디를 한다. 고만고만입니다. 그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시너지가 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모이시면 안 돼요. 모이지 말고 그 안에 합격생이 뭐 리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끼리는 절대 모여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입니다. 학원 강의만 기계적으로 수강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3개를 말했는데 3개 다 해당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미 벌써 내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학원 강의만 기계적으로 수강한다. 본인의 트레이닝이 없다. 이런 부분. 모의 가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 실력을 어떻게 늘립니까? 나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실력을 어떻게 늘립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처음으로 시험을 본다. 내지는 6모, 8모, 10모 정도 훈련을 한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시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발된 우수한 자원들이 열심히 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비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합격 당시 공부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기를 싫어해요. 예컨대 집에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또 공부를 어디서 했냐 이렇게 물으면 집에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집에서 안 했어요 이렇게 듣습니다. 또는 집에서 못했어요 이렇게 듣지 집에서 의미 있게 했다 이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환경을 시험 합격할 가능성이 1%라도 높은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나머지 환경을 다 조정을 해야 돼. 물론 집을 떠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겠지만은 수험생에게 제일 괴로운 순간은 시험이 안 되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불편함을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장 기출문제를 반복합니다. 학생들이 제가 객관식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암기장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은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는 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것인데 예컨대 저 텍스트를 봐서 한 850점을 받았다.
내지는 860점을 받아서 이번에 시험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뭔가 하면은 올해는 이걸 더 빡세게 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걸 빡세게. 해독수를 더 높여야지. 작년엔 기출문제를 대충 맞으니까 더 빡세게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빡세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느는 지식의 양이 얼마나 더 늘겠습니까? 여러분 본 암기창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하더라도 지식 확장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텍스트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2달 정도면 볼 겁니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될 거예요. 어떤 학생은 나는 1달 반 정도면 보겠다. 어떤 학생은 2달이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반복하면은 학원에 와서 8개월 정도 생고생이 공부 양으로는 2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반론을 제기해요. 내 친구는 저거 봐서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컨대 인풋을 100을 냈는데 개인호 소재에 따라서 120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150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180이 되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100을 습득했는데 80이 되기도 하고 60이 되기도 하는데 시험이 떨어진 학생들은 이 편입니다. 80이나 60이에요. 그 80이나 60을 또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시험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나는 다르다 이걸 전제로 하시고 인풋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인풋을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많이 봐야 돼요. 더 많이. 더 많이 정선된 교재를 보시고 양을 늘려서 보고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인풋을 늘려야 되는데 동일한 인풋을 반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원래 얻은 점수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척이 없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척이 없는 느낌. 느는 느낌이 없어요. 그 비슷한 겁니다. 혼자 하니까 느는 느낌이 없어요. 마지막에 저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법을 읽는 방법이 있고 읽은 다음에 정리하는 또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도 저장되는 부분이 없고 저장된 부분이 없으니까 표현이 서툴러지고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느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고 혹여라도 계획 안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지금 합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역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살피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하게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생력이 약하다 이걸 전제로 봐야 돼요. 아직은 법학에 대한 문탁에 내가 들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받은 점수에 대해서 나름 의미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수준의 학생들이 비춰볼 때는 내년 시험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본인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얻은 점수가 본인 한계치다 이렇게 봐야지. 예컨대 원래 880점을 받았으니까 내년엔 20점만 올리면 되겠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880점 점수가 그렇게 단단한 점수가 아닙니다. 이게 실력이 단단하지 않은데 3개월 공백이 있어요. 그럼 아마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600점이나 700점대가 될 겁니다. 그럼 작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더 세게 하더라도 빠진 부분을 회복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지 획기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얻은 점수가 내 한계치다. 뭔가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냉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동료와 함께 하십시오. 제일 바람직한 스터디는 지금 구성을 해서 시험이 될 때까지 전원이 되고 그 인연이 사회까지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학원에 오시면 좋은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을 스터디를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도움을 드리니까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늘지가 않아요. 본인 안에 있는 지식을 가동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지식의 양이 많지 않거나 예리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합격 목표로
불편함을 감수를 하세요. 불편함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통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통학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물론 칩이 주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시험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1시간이 걸려서 오면은 여러분은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지만은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입니다. 그러면 신림동에서 걸어서 학원에 오는 학생들과 걸어서 자기 위에 가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는 하루에 4시간을 길어버리는 겁니다. 4시간을 길어버리면은 이걸 환산하면은 한 달로 계산하면은 120시간이에요, 여러분들. 120시간을 여러분들이 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쟁자가 30일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18일 내지 20일을 공부하는 겁니다. 3분의 2밖에 못해요. 그럼 8개월 하더라도 5개월 반, 6개월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양이 너무 줄어들어요. 그 집 떠나는 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떠나세요. 떠나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 자신을 노출을 해야 됩니다. 매일 시험 봐야 됩니다. 매일 시험 봐서 매일 자극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자극을 본인이 생산해내는 것인데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이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자극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매일 시험 봐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 어금니를 깨물고 그 다음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법학 공부 방법들이 있어요. 법학을 읽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 이것 없이 하면은 그냥 표현을 이렇게 러프하게 하면은 삽질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우리 학원에 7.0반에 오는 학생들은 95%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런데 학원에 와서 터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쭉쭉 올라가요. 여러분이 아까 자료들을 보면은 저 학생들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200점 올리냐. 마지막 예 학생은 어떻게 300점 가까이 올리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분입니다. 합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그 입구를 찾아서 이렇게 발걸음 옮겨야지 엉뚱한 데 입구를 파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서 위주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풋이 약하니까 인풋을 늘려야 됩니다. 내지는 객관식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객관식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보면 되는 겁니다. 많이 보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다, 암기장이다 이런 부분은 다 보조자료이고 정평 있는 교재를 선택해서 하나하나 법학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체득을 해나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일 모의고사 보기입니다. 근데 이 8번은 매일 모의고사 보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 학원에 이제 실패해서 오는 학생들의 공부 경로를 보면은 집에서 동영상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동영상 들으면 모의고사를 못 보기 때문에 주관식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되면은 되는데 실패하는 학생은 절대로 안 돼요. 실패를 한번 했으면 그 법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지는 학생이니까 그 학생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주관식은 평가를 받고 개선을 해서 공부에 반영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객관식은 괜찮아요. 객관식은 채점하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부분이 가려지지만은 주관식은 불가능입니다. 주관식은 늘지 않아요. 사례 기록이 안 올라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훈련 부족입니다. 그럼 제가 혼자 집에서 써보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혼자 출제하고 혼자 써보고 혼자 평가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을 잘 지키시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결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시행착오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냉정한 인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상 수험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840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예외를 일부 두기는 합니다. 일부러 두기는 하는데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들어오는 걸 적합하고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제가 커팅을 합니다.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 이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강생 혜택입니다. 시험을 치다가 실력 부족이 드러나면 강의를 들으세요. 실력 부족이 드러나면. 그때는 학원이 실강이든 동영상이든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강의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변화를 많이 주는가, 변화를 유지하는가,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서 빨리 보완하고, 그 다음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빨리 느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데도 계속 나를 방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늘 25점이면 내일은 28점을 받거나 30점을 받아야 되는데, 내일도 25점인 겁니다. 그 다음날도 25점이고. 이렇게 하면 실력 향상과 경사도가 너무 완만하니까 시험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오시면은 여기는 뭐 현직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현직 변호사는 여러분 악기수들입니다. 변호사로 일을 이미 시작을 했다 이런 학생들은 감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악기수 중에 기록형을 고득점한 학생들을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여러분한테 지식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살아있는 경험들을 많이 전수를 해줄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원룸, 우수장학금, 전용 학습실,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상시 상담제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혜택의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 학원의 핵심적인 그 컨텐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채점합니다. 우리가 해요. 채점을 알바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걸 왜 이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채점을 제3자가 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강의하고 채점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점을, 우리 이관영 변호사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도록 채점을 합니다. 죽도록 해요. 200매, 300매 이런 걸 밤새 합니다. 밤새 하면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베리타스는 1시간 강평하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 밀도는 3시간, 4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불필요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가렵고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채점을 통해서 충분히 캐치합니다. 충분히가 아니라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1시간의 강의가 여러분한테 효과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때로는 어떤 학생한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학원의 가장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커리큘럼인데 목요일 빼고는 계속 시험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스터디 기록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하니까 시험이 기록형 일주일에 한 번, 사례와 객관식 일주일에 5번이니까 6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학교 6모, 8모, 10모를 준비하느라고 실력이 이렇게 올랐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합니다. 매일 하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겠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매일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시험을 보는데.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는 책하고 보내는 시간, 이것과 시험이 멀리 있을 때 보내는 시간, 이런 부분은 완전히 질적으로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많이 합격하는 겁니다. 일일 일정입니다. 9시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충실히 보내면은 수석하지 않겠어요? 이 시간을 충실히 보내면은. 근데 매일 똑같은 컨디션으로 하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래도 잘 버텨야 됩니다. 잘 버텨야 되고, 여러분이 잘 버팁니다. 버티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동료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내 사방의 동료들이 컨디션을 올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컨디션이 떨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게 짧게 오고 슬럼프다 이런 부분이 없게 됩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모의고사 보시고 그 다음 해설, 강평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와 저녁에는 내일 시험을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제도 저 K2반도 그렇고 우리 7.0반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제가 올라오기 전에는 한 30분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해서 제가 오바를 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다음 우리 학원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꼭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환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을 더 공부하게 되면은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년에 1억입니다. 2년을 하게 되면 2억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인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그걸 떠나서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본인이 가장 힘이 들고 주변에 가족이 힘들어지고 집안에 항상 무거움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꼭 여러분 능력대로 잘 발휘를 하셔가지고 수험기간을 빠르게 마쳐야 됩니다. 빠르게 마치기를 또 기대하고 저희들도 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